안녕하세요. 식스맨 TV 조MC 루키 이승기입니다. 베스트 라인업만 인터뷰해주는 더러운 세상. 하지만 우리에게도 소중한 팬들이 있다. 놓치고 있던 쌉 가능한 선수들을 찾아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모아서 팬 여러분께 전달하기 위해 시작한 식스맨 TV.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기대하면서 식스맨 TV 지금 시작합니다. 자, 저희가 또 자기소개는 사실은 또 이제 셀프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바로 해야죠. 네. 안녕하세요. 상명대가 낳은 자랑 정성호입니다. KT는 없어. 네. 어쨌든 이제 뿌리를, 근본을 잊지 않는. 선수들이 알아서 셀프 소개하면 굉장히 짧게 준비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늘 저의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식스맨 정성우. 1993년 8월 17일 서울 출생. 대방초등학교에서 농구를 시작해서 대경중학교를 거쳐 용산고등학교에 입학. 거의 신생팀에 가까운 상명대학교에서 농구부로 진학을 합니다. 살림을 도맡아 했는지 2014년 대학농구리그 어시스트 상을 수상하고 2015년에는 대학농구에서 어시스트 상에 이어 스틸상까지 2개의 상을 수상함으로 가드로서 가져야 할 넓은 시야와 스피드, 빠른 손기술까지. 와, 대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프로 구단 스카우터들의 주목을 받으며 드디어 2015 드래프트에서 김시래의 군복무로 1번 가드 자리가 비어있는 창원 LG의 1라운드 6순위로 입단을 합니다. 프로 첫 시즌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며 난 태생이 베스트 5구나 라고 혼자 뿌듯해할 때쯤 김시래의 전역으로 본격적인 식스맨 생활을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그의 고난도 함께 시작이 되는데요. 감독님 바뀌고 팀 성적도 그저 그렇고 슬픈 일은 겹쳐 온다더니 시즌 도중 부상을 당하며 시즌 아웃! 그러면서 한 시즌 반을 재활에 투자하는 동안 정성호의 이름도 팬들 기억해서 아웃! 하지만 좌절금지 2019-20 시즌 복귀하며 38경기 출장 축하합니다. 네, 2020-21 시즌까지 창원 LG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첫 FA에 당시 부산 KT 소니붐으로 이적 첫 해 2021-22 시즌 주전 가드였던 허운의 부상으로 다행히 부상으로 선발 라인업으로 화려하게 출발을 하며 난 태생이 베스트 5야 라고 혼자 뿌듯해할 때쯤 허운의 복귀로 본격적인 식스맨 생활을 다시 시작합니다. 2022-23 시즌 허운의 군복무로 선발 라인업으로 다시 한번 이름을 올리며 난 태생이 베스트 5야 라고 혼자 뿌듯해할 때 지금 식스맨 TV에 출연을 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제가 이렇게 네.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네. 근데 뭐 사실관계 수정할 사항이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정확했나요? 저희 인생을 한번 농구 인생 한번 쫙 훑어주신 것 같아가지고. 주마등처럼 다 지나가죠, 지금. 네. 그래서 내가 이런 선수였구나, 이런 선수였지 이런 생각하면서 들었어요. 네. 네. 활약이 막 핫합니다. 네. 활약도 핫한데 막 그 사건도 핫합니다. 얼마 전에 스틸 해가지고 막 달려가는데 뒤에서 전성현 선수가 밀었어요. 누가 봐도 밀었거든요. 네. 진짜 A보드에 처박혔다가 나오시더니 뭐라고 막 했습니다. 뭐라 그런 겁니까? 사실 뭐라고 아무 얘기를 안 했어요. 일부러. 왜냐면 저보다 이제 선배고 한데 그런 상황에서 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는 또 후배로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도 부상으로 인해서 복귀한 지 얼마 안 된, 그렇죠. 복귀하고 바로 그 다음 첫 경기였기 때문에 좀 부상에 예민해져 있는 상황에서 크게 다칠 수도 있었죠. 있었다. 굉장히 위험한 장면이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순간 이제 저도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뭐
아무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이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어흥한 느낌? 잘 해결됐죠. 뭐 사과도 하고. 네, 맞습니다. 뭐 어쨌든 그런 나쁜 의도는 아니었다고 먼저 연락을 해주셔가지고 뭐 더 이제 사실 뭐 시합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뭐 그래서 그렇게 잘 넘어갔습니다. 여기 오다 보니까 이제 커피차가 있더라고요. 네. 네, 박지원 선수 팬분들이 네. 또 우리 커피차를 보내주셨는데 정성 선수 팬분들 혹시 좀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예? 커피차를 좀 보내주세요. 예? 팬이 있을 텐데. 많아요. 그 자존심이 일만의 자존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네. 정성훈 선수가 저희는 그 박지원 선수 보내준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고맙습니다. 야, 먹겠습니다. 네. 정성훈 선수는 나는 박지원이 보내준 커피 싫다. 나는 손흥민이 보내준 커피 먹겠다. 그러니까 굳이 이걸 절대 지금 편집하시면 안 돼요. 쭉 이어서 나가셔야 돼요. 제가 이게 커피차가 있었다고 얘기를 미리 연락을 받았으면 네. 커피를 안 사왔는데 네. 꼭 항상 제가 커피 사오는 날에 이렇게 그래요? 커피차를 보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먼저 먹고 방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방에 가서 또 먹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냥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걸로. 네. 자, 상명대가 낳은 최고의 선수라는 수식이 있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아, 지금 상명대 출신 선수들이 이제 프로에도 꽤 있지만 그 중에서 지금 이제 가장 핫한 선수고.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처음에 이제 용산고에서 이제 그 명문 용산고에서 뛰다가 이제 상명대로 진학을 하셨는데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상명대는 이제 창단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팀이었기 때문에 좀 그 선택이 좀 이제 어떻게 된 건지 과정이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뭐 농구 그 실력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선수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다른 팀들에 가서 뭐 정말 식스맨으로 뛰는 것보다 이제 그때 당시 이호상 코치님께서 거기 가면 너가 선수도 좀 적기 때문에 시합을 좀 많이 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프로는 그런 경기 출전 시간이 많은 선수들을 아무래도 주목해서 보고 그러면 너가 프로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당시 이호상 코치님 원래 이제 고대에 있다가 그쵸. 용산고에 있다가 네, 고대로 고대를 이제 가셨다가 가시고, 네. 근데 본인은 이제 고대로 가시면서 너는 상명대로 가라. 네. 근데 그때 이제 이상윤 감독님이 뭐 스카우팅을 직접 하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나요? 아니 제가 이제 1학년을 입학하고 네. 얼마 안 있고 나서 이제 이상현 감독님이 오셔가지고 뭐 만약에 뭐 먼저 계셨으면 더 제가 선뜻 아마 상명대 그 진학하기를 결정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때는 아직 제가 오신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 그 계획 전이셨어가지고 상명대 출신 첫 1라운드 선수는 이현석이죠. 본인이 아니에요. 상명대에서 1라운드 최고의 픽은 전성환이에요. 이현석 선수가 1라운드 8순위, 본인은 6순위, 그리고 전성환 선수가 4순위입니까? 갑니다. 4순위. 그럼 뭐 상명대 출신으로서 지금 뭐 최고의 선수라고 하는 이유 뭐 수시가 뭐 첫 번째로 한 거 있어요? 상명대 최초 신인왕 출신. 그렇지. 보이지 않는 손. 네, 당시 그 드래프트 굉장했죠. 그 당시에 이제 그 드래프트 동기 문성곤, 한희원, 송교창, 최창진, 이동엽, 이대현, 한상혁, 서민수 정말 쟁쟁한 멤버들이 그때 있었어요. 그거 다 제끼고 신인상 먹은 거 아닙니까? 드래프트 할 때 좀 예상하셨어요? 전혀 솔직히 예상하지 못했죠. 왜냐면 제가 프로에서 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뭐 경기 뛸 수 있을까, 뭐 그런 걱정만을 가지고 프로에 좀 입단을 했었던 상황이어가지고 뭐 신인상은커녕 뭐 경기 출전도 불투명하지 않았었나 이제 저는 좀 그렇게 생각했었죠. 야, 이게 이 신인상이 LG에 입단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현민 선수가 신인상을 받았고 김종규 선수가 받았고 그다음에 정성우 선수가 받게 된 거거든요. 사실 이 루키로서 들어왔었고 솔직히 그 당시에 좀 상명대 출신이다 보니까 이게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시선이 있었죠. 시선이 좀 밑으로 내려가니까 후보에 안 올라갔었는데 그렇죠. 네. 마지막에 욕심이 좀 났죠. 뭐 욕심이라기보다는 진짜 전혀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도 경기를 뛰니까 기사를 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네이버 스포츠 그 기사에 딱 들어갔는데
신인왕 후보 정성호 한의원 이렇게 딱 기사가 나와가지고 뭐지 이게?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은 의지가 했던 것 같아요. 더 아무래도 경기도 더 많이 뛰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경기를 뛸 때 더 이제 치열하고 더 잘하고 싶고 그런 의욕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홈 경기에서 선수 소개할 때도 5라운드부터 바꿨어요. 신인왕을 예약했다. 막 이러면서 소개를 했거든요. 실제로 그런 걸 좀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세뇌 교육 한 거죠. 네. 지분이 좀 있으세요, 진짜. 지분이 있습니다. 많이 해주셔가지고. 자, 그러니까 제가 인터뷰 요청을 하면서 이제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시그니 형 저 주전인데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오해 소리가 있습니다. 정체성을 잊지 마. 근데 사실 이 자리까지 네. 올라오기에 그렇죠. 늘 좋을 때만 있지는 않았잖아요. 굉장히 좀 암흑기, 쉽게 말해서 암흑기 시절이 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잘 뛰고 있다가 부상당하면서 시즌을 완전히 아웃당했어요. 네. 그때 첫 부상은 뭐였어요? 사실 지금도 잘은 모르겠는데 그 농구화를 신고 있으면 발이 뭐라고 해야지 막 약간 녹아 들어가는 통증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정말 신발을 지금도 뭐 그냥 편안한 신발을 잘 못 신어요. 그래서 신발을 신고 있으면은 발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뭐 한 5분 10분 신고 있으면 막 벗어야 될 정도로 아프고 통증이 올라오고 뭐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치료를 받다가 이제 좀 화상을 입어가지고 근데 그 치료가 사실 이게 화상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였는데 어쨌든 누군가의 실수가 좀 있었죠. 네. 이 정도까지요? 네. 누군가의 실수가 좀 있었지. 본인 실수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예상보다 좀 길어졌죠. 네. 거의 1년 반을. 그렇죠. 한 시즌을 통째로 날렸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굉장히 사실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선수 생명까지도 위험하다고 할 정도였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그럼 뭐 처음으로 이제 막 알바 천국 이런 걸 알아봤었어요. 그 정도로. 네, 이제 뭐 네. 선수생활 다시는 못 할 거라는 아. 그런 생각 때문에 네. 뭐 알바 천국 같은 것도 뭐 서빙부터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을 또 했었던 적이 있죠. 그때 이제. 재활이 힘들죠. 근데 재활할 때 마음이 진짜 정말 힘드실 텐데 그때 이제 좀 가장 좀 힘이 되고 의지가 됐던 분이 계시다면 아무래도 와이프가 사랑꾼이네, 사랑꾼. 이지수 씨? 실명 토크 됩니까? 아유, 뭐. 실명 토크 돼요? 뒷조사 많이 해오셨네요. 그럼요. 어디 동사무소에서 오셨나? 갑자기 사랑의 실명을- 누나 그러면서 2018년 5월 12일 날 결혼을 합니다. 오, 예. 네. 제가 현장에 있었고 그 당시 사실 구단 선수들이나 관계자분들은 걱정을 좀 했었죠. 그러니까 성우가 그 당시 네. 성우가 신랑 입장을 혼자 정확히 좀 할 수 있을까? 혼자서 네. 걸어올 수 있을까? 네. 되게 걱정했었는데 저도 지금 기억이 나는 건 딱 서서 씩 웃으면서 네. 딱 여유롭게 이제 웃었고 딱 걸어가는데 사실 코가 좀 찡했어요. 네. 당시 뭐 본인은 좀 어땠어요? 사실 그때 제가 원래 뭐 신발을 280 사이즈를 신는데 네. 발이 너무 아프니까 이제 형들한테 뭐 한 90, 300 그런 구두를 빌려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일이 있고 한 일주일 뒤인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쓰시던 그 지팡이로 네. 지팡이 짚고 이제 결혼식에 입장을 하고 서 있을 때도 서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지팡이를 좀 짚고 서 있고 그랬죠. 아버님께서 이제 지탱을 해주신 거네요. 이제 아드님을. 그래서 그런 네. 약간 그런 의미도 담고 싶어서 이제 아버지가 결혼식 못 보셨으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좀 그래도 함께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마음으로 좀 그 지팡이를 가지고 있으려고 했어요. 계속 뭔가 시련과 역경이 있는데 계속 극복을 하는 이런 길을 계속 걷고 계시군요. 네. 야, 첫 번째 FA. 야, 이거 사실 되게 재활하고 막 그랬던 팀에는 거의 남기 마련이거든요. 고민도 많았을 텐데 KT를 선택한 이유, 뭐 물론 이제 언론 몇 번 나오긴 했지만 이기고 싶은 팀에 가고 싶습니다. 야, 워딩이 맞나? 이기고 싶은 팀인가?
아니면 이길 수 있는 이길 수 팀인가? 있는 팀. 네. 네. 정확한 워딩은 뭡니까? 이기는 팀. 이기는 팀. 이기는 팀. 네. 왜냐면 저는 뭐 졌지만 잘 싸웠다. 사실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왜냐면 뭐 이제 운동이라는 건 스포츠라는 거는 네. 승패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겨야 재밌고 이겨야 내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이겨야 신나고 이겨야 또 사람들한테 기억되고 그런 게 다 이겨야지만 따라오는 건데 뭐 열심히 했지만 뭐 아쉽게 졌어 이거는 뭐랄까 뭐 별로더라고요. 뭐 젖잘싸보다는 못 싸웠지만 이겼다. 네, 뭐 요게 낫다는 네, 말씀이시죠? 못 싸웠지만 네. 이겨도 네. 아, 강팀이니까 결국 이겨낼 힘이 있었다. 이렇게 어떻게든 다 끼워 맞춰지는데 네. 지면은 뭐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의미가 없다. 이제 승부욕이 여기서 또 나오네요. 예. 야. 근데 뭐 이제 FA 그때 계약을 앞두고 혹시 잔류에 대한 고민은 안 하셨나요? 했죠. 왜냐면 네. 뭐 사실 뭐 LG랑 그렇게 안 좋은 것도 없었거든요. 뭐 거기 사람들도 다 좋았고 또 저한테 다 잘해 주셨고 남고 싶은 마음도 분명 있었는데 거기 있으면은 제가 LG에 남아 있으면 아 그냥 똑같이 생활하다가 그대로 그냥 흘러간다. 사라지는 선수가 될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에게 뭔가 좀 자극을 또 주고 싶었던 생각도 있었던 거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적을 하게 되면은 새로운 도전이고 그리고 또 서준철 감독님이 저를 또 필요로 해주셨고 그리고 아 나를 필요로 해주는 팀에 가면은 내 농구 그런 내가 농구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더 많아지고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이제 그런 FA 앞두고 그런 생각 하잖아요. 아 내가 이 팀에 가서 시합을 뛰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해보잖아요. 그래서 모든 팀을 그런 고민 해봤을 때 아, KT에서 내가 뛰면 어떨까라는 생각 해봤을 때 아, 너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2019-20 시즌에 LG에 있을 때 사실 본인의 전담 마크면 KT를 상대를 할 때 허운 선수를 거의 전담 마크를 했어요. 그랬던 선수와 한솥밥을 먹게 됐어요. 기분이 어땠어요? 뭐 첫 번째로는 아 드디어 안 막아도 된다. 어. 너무 이제 실력이 좋은 선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도 막아보고 저렇게도 막아보고 해봤는데도 다 그런 뭐랄까 해법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 선수다. 그래서 좀 한편으로는 아 이제 안 막아도 된다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연습 때 계속 막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네요. 네. 같이 훈련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또 반대로 더 힘들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좋은 선수와 같이 운동을 하고 경기를 뛰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배우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뭐 농구 실력적으로 저만의 무기는 사실 딱히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좀 잘하는 게 그런 누군가를 보고 따라하는 걸 좀 좋아하고 잘해요. 그래서 그런 뭐랄까 훈이의 그런 모습, 플레이 스타일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베끼려고도 하고 많이 따라하려고도 하고 그게 지금 제 플레이에 많이 좀 녹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배울 게 많은 허운 선수가 야 마침 부상을 당했네? 그리고 2021-22 시즌에 나는 식스맨인 줄 알았더니 갑자기 베스트를 막 올라와. 즐거웠어요. 네. 부상이 길어지길 바랬어요? 빨리 복귀하길 바랬어요? 그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네. 근데 이제 감독님이 그 훈이와 저를 좀 따로 기용을 하시기보다는 따로 기용도 하시지만 같이 이제 기용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1번, 2번으로 기용하셨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걱정이 많이 앞섰죠. 왜냐면 뭐 워낙 팀에서 해주는 역할이 많은 선수였는데 그런 부상을 당하다 보니까 이거를 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고민을 많이 안 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내 역할이 많아지니까 그만큼 다 걱정도 많아지고 생각도 많아지고. 네. 예. 근데 뭐 사실 그렇게 크게 또 걱정이 되지 않았던 거는 워낙 다른 선수들 개개인의 그 기량이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훈이가 해주던 그런 리딩 역할을 동욱이 형이나 영환이 형이 또 너무 잘 해주시고 또 굳은 일 쪽에서 홍석이가 잘 해주고 또 뭐야 골 밑에서는 또 윤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워낙 좋은 선수들이 많았어가지고 사실 제가 하는 역할은 그냥 뭐 열심히 하고 그런 에너지 그런 것만 불어넣어주는 역할만 감당했으면 됐어가지고 이제 경기 치르면서 사실 뭐 부담은 조금씩 사라졌던 것 같아요.